매일 챙겨 먹는 그 계란 한 알 혹시 요즘 들어 조금 더부룩하시진 않으셨나요? 안녕하십니까? 계란은 우리가 가장 쉽게 믿고 의지하는 식품 중 하나입니다. 삶거나 프라이하거나 국에 풀어넣거나 매일 부담 없이 챙겨 먹는 계란이지만 나이가 들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신다면 이 계란 한 알이 그 변화와 무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식습관이 곧 건강을 결정짓는다는 말, 이제는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 상식 속에도 노년기에는 반드시 달라져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계란처럼 많은 분들이 매일 섭취하는 식품은 그 익숙함 속에 예상치 못한 건강의 함정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계란은 분명 훌륭한 식품입니다. 고단백, 비타민 D, 루테인, 콜린 등 뇌 건강과 면역력에 유익한 영양소가 풍부하죠. 하지만 문제는 이 좋은 계란조차 나이에 따라 먹는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60세 이후에는 위산과 담즙, 소화효소의 분비량이 젊었을 때보다 3050%가량 줄어듭니다. 이로 인해 계란처럼 소화 과정이 복합적인 식품은 간과 위,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며 그 결과는 위장장애, 지방간, 고지혈증, 심혈관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병원 진료 현장에서는 건강을 위해 매일 계란을 챙겨 먹었다는 노년층 환자분들이 오히려 피로감, 복부 팽만, 소화불량 등을 호소하며 찾아오시는 사례가 자주 있습니다. 공통점은 하나, 몸의 변화를 인식하지 못한 채 예전의 식습관을 반복하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또한 약물과의 상호작용, 조리 방식, 섭취 시간대, 함께 먹는 음식에 따라 계란의 영양 효과는 물론 약물 효과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부적인 변수들은 대부분 간과되기 쉽고 때로는 의료진조차 구체적으로 안내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노년기에 반드시 피해야 할 5가지 계란 섭취 방식과 그에 따른 의학적 원리, 실천 가능한 해결책까지 차분하게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언제나 과장보다 강력합니다. 이 영상이 단지 겁을 주는 콘텐츠가 아닌 여러분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가이드가 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영상까지 함께 하신다면 계란 한 알이 여러분의 건강에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는지 확실하게 체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첫 번째 주제로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피해야 할 계란 섭취 방식은 바로 공복에 계란 흰자만 따로 섭취하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노른자에는 콜레스테롤이 많으니 흰자만 먹는 게 낫다고 생각하십니다. 특히 체중 조절이나 콜레스테롤 관리 목적이라며 계란 흰자만 따로 챙겨 드시는 경우가 흔한데요. 이 방식은 노년기에는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2가지입니다. 첫째, 계란 흰자에는 아비딘 AVIDIN이라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성분은 비오틴, 즉 비타민 B7의 체내 흡수를 방해합니다. 비오틴은 신경계 기능 유지, 에너지 대사, 피부와 모발 건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영양소입니다. 그런데 공복에 계란 흰자만 섭취하면 이 아비딘이 체내 비오틴을 강하게 결합해버려 흡수를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죠.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신경계 손상, 피로감, 손발 저림, 우울증 악화, 피부 질환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노인은 비오틴 결핍에 더 취약한데 이는 위장 흡수력 저하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공복 상태 자체가 문제입니다. 위가 완전히 비어있고 위산 분비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농축된 단백질인 계란 흰자를 섭취하면 소화불량, 복부 팽만, 더부룩함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는 위점막이 얇아져 자극에 민감한데 그런 상태에서 날 것에 가까운 흰자를 먹으면 위염이나 만성 소화장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란을 드실 때는 흰자와 노른자를 반드시 함께, 그리고 공복이 아닌 식사와 함께 섭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밥이나 오트밀처럼 탄수화물이 포함된 음식과 함께 드시면 아비딘의 영향을 줄이고 소화 흡수율도 더 높아집니다. 가능하면 완숙에 가깝게 익힌 계란을 선택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비딘은 100도 이상에서 충분히 가열될 때 비활성화되기 때문에 반숙보다는 삶은 계란을 권해드립니다.
여기서 잠깐 중요한 오해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노른자는 콜레스테롤 덩어리니 무조건 피해야 한다? 이건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노른자에는 콜레스테롤뿐 아니라 비타민 D, 콜린, 루테인 등 노년기 두뇌 건강과 면역력에 필수적인 영양소들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오히려 흰자만 먹게 되면 영양 불균형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공복 흰자 단독 섭취는 노인 건강에 있어 피해야 할 가장 대표적인 계란 섭취 방식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계란을 생으로 드시지 않더라도 함께 마시는 음료가 문제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오렌지 주스에는 구연산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계란의 단백질과 결합하면서 위산 분비를 촉진하고 소화되지 않은 단백질이 발효되듯 가스를 유발하거나 위 점막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녹차에 포함된 탄닌 성분은 계란 단백질과 결합해 소화 흡수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철분 흡수까지 방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빈혈이나 에너지 부족을 느끼는 분들이라면 녹차와 계란을 동시에 드시는 건 피하셔야 합니다. 두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두유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한 건강식으로 알려져 있지만 계란과 함께 섭취하면 소화효소의 작용이 떨어져 오히려 복부 팽만, 더부룩함, 소화불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음식은 좋고 나쁜으로 나뉘지 않습니다. 언제 무엇과 함께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계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음식도 타이밍과 조합이 어긋나면 오히려 내 몸을 해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익히지 않은 날계란 섭취가 왜 노년기에 더 위험한지, 그리고 일반적으로 잘못 알려진 조리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계란 섭취 방식은 바로 날계란, 즉 익히지 않은 생계란의 섭취입니다. 노년기에는 기력 회복을 위해 생계란을 꿀에 타거나 심지어 밥 위에 바로 올려 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젊은 시절의 경험이나 민간요법을 따라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방식은 지금의 몸 상태에 전혀 맞지 않는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살모넬라균입니다. 계란 껍데기에는 보이지 않는 균이 존재할 수 있고 이 균은 열 처리를 하지 않으면 그대로 체내로 들어오게 됩니다. 정상적인 면역력이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노년기에는 장 점막과 면역 세포의 기능이 약화되어 있어 한 번의 감염만으로도 심각한 장염, 폐혈증, 폐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위산 분비량은 30대에 비해 평균 40% 이상 감소합니다. 위산은 세균과 바이러스를 1차적으로 막아주는 장벽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수치가 낮아질수록 세균 감염에 훨씬 더 취약해지는 것이죠. 또한 생계란에는 트립신 억제제라는 성분이 존재합니다. 이 물질은 단백질 소화를 방해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소화효소 분비가 떨어진 노년기에는 오히려 영양소 흡수를 크게 방해하는 독성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영양을 챙기려다 영양 결핍을 유발하는 역효과가 생기는 셈입니다. 더 나아가 장내 유익균 균형이 깨지는 문제도 있습니다. 노인의 장내 미생물 다양성은 젊은 사람의 절반 이하로 감소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계란을 반복적으로 섭취하게 되면 유해균이 증가하고 장 트러블, 설사, 복통, 잔변감 등의 증상이 만성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요? 첫째, 계란은 반드시 충분히 익혀서 섭취하셔야 합니다. 반숙보다는 완숙에 가까운 조리 상태가 가장 안전합니다. 물이 끓기 시작한 후 약불로 10분 이상 삶는 방식이 살모넬라균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둘째, 계란 구매 시에는 산란일자를 꼭 확인하시고 7일 이내의 신선한 계란만 구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대형마트보다 지역 농협 하나로마트나 로컬 파머스 마켓에서 직접 산란한 계란을 구입하시는 것이 위생적으로도 더 안전합니다. 셋째, 계란 보관 위치도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냉장고 문 쪽에 보관하시는데 문을 열고 닫을 때마다 온도 변화가 심해져 균 증식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냉장고 안쪽 선반, 일정한 온도가 유지되는 위치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날계란 섭취는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에게 더 위험합니다. 고혈압, 당뇨, 간 질환, 면역 질환을 앓고 계신 경우 감염 후 회복 속도가 매우 느릴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의 실수가 장기적인 건강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약물 복용 중 계란을 함께 섭취할 때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생각보다 더 많은 영향을 미치며 복용 중인 약의 흡수를 방해하거나 반대로 약효를 너무 강하게 만들어 위험한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노년기에 흔히 복용하는 약물들과 계란 섭취가 어떻게 충돌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피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조심해야 할 계란 섭취 방식은 바로 약과 계란을 동시에 먹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약을 드시고 곧바로 계란 프라이 한 접시를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게 생각보다 건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먼저 첫째, 혈액을 묽게 해주는 약, 예를 들어 와파린 같은 약을 복용하는 분들은 계란 노른자에 들어있는 비타민 K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비타민 K는 혈액을 응고시키는 성질이 있어 와파린의 작용을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약효가 줄어들면 혈관에 혈전이 생기고 뇌졸중이나 심장질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죠. 실제로 대구에 사시는 이정호 어르신은 와파린을 복용하면서도 매일 계란을 2개씩 드시다가 약 효과가 불균형해져 뇌출혈로 병원에 실려가셨습니다. 둘째는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스타틴 계열의 약을 드시는 경우인데요. 이 약은 원래 공복에 먹어야 흡수가 잘 됩니다. 그런데 계란처럼 지방과 단백질이 많은 음식을 같이 먹게 되면 위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약의 흡수율이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약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혈중 지질 수치가 조절되지 않고 혈관 건강에 부담이 가게 됩니다. 셋째는 항생제를 복용 중일 때입니다. 특히 테트라사이클린이나 퀴놀론 계열의 항생제는 계란 속의 단백질이나 미네랄과 결합해서 약 효과가 줄어들고 경우에 따라서는 신장에 무리를 줄 수도 있습니다. 은평구에 사시는 김상호 어르신은 항생제 치료 중 계란을 자주 드시다가 신장 수치가 급격히 나빠져 급성 심부전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약도 꾸준히 드시고 식사도 거르지 않으셨지만 단지 타이밍을 놓친 것만으로 건강이 크게 흔들린 경우였습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속쓰림이나 위산 역류로 드시는 위장약, 그 중에서도 알루미늄 성분이 들어간 위산, 중화제와 계란을 같이 드시면 철분과 아연 같은 중요한 미네랄의 흡수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을 드시고 계란을 함께 먹는 것은 정말 신중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란은 약 복용 전후 최소 2시간 이상 간격을 두고 드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약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와파린이나 스타틴, 항생제 같은 약은 계란과 충돌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꼭 시간차를 두셔야 합니다.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으실 때 계란이나 유제품과 함께 먹어도 되는지 약사 선생님께 꼭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노인분들은 여러 가지 약을 동시에 복용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란이 약효에 영향을 미치는지 평소에 알고 계셔야 합니다. 약과 음식 모두 내 몸에 들어오는 것인 만큼 타이밍 하나가 건강을 좌우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계란을 언제 먹느냐에 따라 심혈관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번째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요소는 바로 계란을 먹는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계란은 언제 먹든 상관없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언제 먹느냐에 따라 계란이 약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이 시간의 차이가 건강에 더 크게 작용합니다. 아침 6시에서 8시 사이 이른 아침 시간은 우리 몸의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가장 높게 분비되는 시간대입니다. 이 상태에서 계란처럼 콜레스테롤과 지방이 들어있는 식품을 섭취하게 되면 혈중 지질 수치가 급격히 상승할 수 있고 심장과 혈관에 부담이 갈 수 있습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이 공복 상태에서 아침에 계란을 섭취할 경우 혈관 내벽에 미세염증이 생길 확률이 더 높아지고 이 염증은 장기적으로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50% 이상 높인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울산에 사시는 김영철 어르신은 매일 아침 6시에 계란 프라이를 드시던 중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셨고
의사는 그의 콜레스테롤 수치와 아침 식습관 간의 연관성을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그렇다면 계란은 언제 먹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여러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가 가장 이상적인 시간입니다. 이 시간대는 우리 몸의 소화효소 분비가 활발해지고 콜레스테롤 대사 능력도 가장 높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방을 분해하는 리파아제, 단백질을 소화하는 프로테아제 같은 효소들이 오후 시간에 가장 활발하게 작용해 계란의 소화와 흡수를 돕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팁은 계란을 단독으로 드시지 말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와 함께 섭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브로콜리, 양배추, 시금치 같은 채소는 계란의 콜레스테롤 흡수를 줄여주고 혈당과 혈중 지방 수치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브로콜리와 계란을 함께 먹었을 때 콜레스테롤 수치가 20%가량 낮아졌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간혹 계란을 저녁 늦게나 자기 직전에 드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 역시 좋지 않은 습관입니다. 자기 직전 단백질 섭취는 소화에 부담을 줄 뿐 아니라 수면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노인의학회는 취침 3시간 전에는 단백질 식품을 피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오전이나 점심때 계란을 드시기 어렵다면 차라리 오후 시간으로 조절하거나 아침이라면 오트밀이나 통곡물, 채소와 함께 간단하게 곁들여 드시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중요한 건 똑같은 계란도 시간에 따라 몸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겁니다. 같은 음식도 나이에 따라 전략이 달라져야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계란을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 영양소 흡수율과 건강 영향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중요한 것은 계란을 어떤 방식으로 조리하느냐입니다. 계란은 조리 방법에 따라 그 효과가 극명하게 달라지는 음식 중 하나입니다. 잘 조리하면 훌륭한 건강식이 되지만 잘못 조리하면 소화에 부담을 주고 심지어 혈관 건강까지 해칠 수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매일 아침 계란 프라이를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문제는 이 프라이 조리 방식이 대부분 고온에서 짧은 시간에 강하게 익히는 방식이라는 점입니다. 이렇게 고온에서 조리하면 계란 속 단백질 구조가 지나치게 변성되어 소화효소가 이를 분해하기 어렵게 됩니다. 그 결과 위에 부담이 생기고 복부 팽만이나 더부룩함, 심한 경우 위염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고온에서 기름을 사용해 조리하면 계란 노른자 안에 있는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며 옥시스테롤이라는 물질로 변하게 됩니다. 이 산화 콜레스테롤은 혈관벽에 염증을 일으키고 동맥경화의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박명자 할머니는 매일 프라이한 계란을 아침 식사로 드시다가 속쓰림과 소화불량이 심해져 병원을 찾으셨고 이후 식습관을 삶은 계란으로 바꾸신 뒤에야 증상이 호전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마가린이나 버터를 사용한 스크램블드 에그입니다. 특히 마가린에는 트랜스 지방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는데 이 성분은 노인의 혈관 건강에 매우 해롭고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조리 도구나 방식만 달라져도 몸에 미치는 영향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가장 이상적인 조리 방법은 무엇일까요? 계란을 삶을 때는 물이 끓기 시작하면 약한 불로 줄여 10분 정도 천천히 삶는 방식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렇게 하면 계란의 단백질이 지나치게 변형되지 않고 비타민과 미네랄 손실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삶은 계란은 프라이에 비해 지방 함량이 적고 흡수율도 더 높습니다. 가능한 한 반숙보다는 노른자까지 충분히 익힌 완숙 상태가 좋으며 반숙을 선호하신다면 계란의 신선도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전자레인지를 이용한 조리는 꼭 피하셔야 합니다. 전자레인지는 계란 속 수분을 빠르게 증발시키고 단백질 구조를 불균형하게 파괴할 수 있으며 내부 압력이 올라가 폭발할 위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전자레인지로 계란을 조리하던 중 화상을 입은 어르신 사례도 종종 보고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계란을 익힐 때 올리브유나 아마씨유처럼 좋은 지방을 소량 사용하는 것은 콜레스테롤 흡수를 줄이고 영양소 흡수를 도와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계란 노른자에 포함된 비타민 D와 K는 지용성이기 때문에 소량의 건강한 지방과 함께 섭취하면 흡수율이 높아지죠. 정리하자면
고온에서 빠르게 익히는 프라이나 전자레인지 조리는 피하시고 약한 불에서 천천히 삶거나 건강한 오일을 소량 사용하는 방식이 노년기에는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해서 노인분들이 계란을 가장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노년기에 절대 피해야 할 5가지 계란 섭취 습관과 그것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내용을 정리해 드리자면 첫째, 공복에 계란 흰자만 드시는 습관은 비오틴 결핍과 신경계 손상 위험을 높일 수 있으니 반드시 식사와 함께 흰자와 노른자를 모두 익혀서 드시고요. 둘째, 날계란은 살모넬라균 감염과 소화 불량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완전히 익혀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셋째, 약을 드시는 분들은 약 복용 전후 최소 2시간 이상 간격을 두고 계란을 섭취하시고 특히 와파린이나 스타틴, 항생제를 복용 중이시라면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의해 주세요. 넷째, 아침보다는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와 함께 드시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조리 방법은 반드시 저온에서 천천히 삶는 방식으로 바꾸시고 전자레인지나 고온 프라이는 피하셔야 합니다. 계란은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면역력을 높이는 약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을 해치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 몸의 변화를 이해하고 그에 맞는 식습관을 선택하는 지혜입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영상을 통해 그 지혜를 하나 얻어가셨다면 저희 채널 지혜보감이 존재하는 이유도 충분히 다한 셈이겠죠? 건강은 병원에서만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작은 식사 습관 하나, 조리법 하나, 시간대 하나가 여러분의 삶의 질과 수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당신이 사랑하는 부모님과 이웃 어르신께도 꼭 이 내용을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뼈 건강과 관절 통증을 줄여주는 식단의 지혜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당신의 건강한 노후를 언제나 응원하는 지혜보감이었습니다.